자, 지난주에요. 우리가 했었던 거 첫 번째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 자성체에 대한 얘기 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자성체. 다 올라간 건가? 너무 얼굴이 가까이 있어서 깜놀하겠는데. 됐어요. 자, 첫 번째 우리 했었던 거 뭐냐면 자성체에 대한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자, 물질이 자석의 성질을 띨 수 있는 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운동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원자마다 자성을 띠게 돼. 그 전자의 운동은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이 있어. 이 두 개 때문에 자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전자마다 NS 극을 달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원자 속에 전자가 10개가 있던 20개가 있던 각각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을 합성한 게 원자만의 자성이 돼. 근데 원자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합성했을 때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합성했을 때 원자의 자성이 0이 되는 물질도 있어. 됐어? 그래서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도 있지만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도 있어. 자, 이렇게 원자마다 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의 자화된 방향이 일률적으로 모두 다 같은 방향을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는 애들은 영구자석이야. 그걸 뺀 나머지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된 방향이 다 중구난방으로 다 달라. 그래서 그 물질이 뚜렷하게 어디가 N극이고 S극인지가 잘 나타나지 않아. 이게 일반적인 물질이야. 자, 근데 그 주변에 영구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그 영구자석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근데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는 무조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있는 영구 자석과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가 돼. 그러니까 N극 옆에는 S극, S극 옆에는 N극이 생겨서 자석과 물질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원자자성이 있는 아이들은요. 영구자석을 치웠을 때 나타나는 행태가 두 가지다. 영구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강자성체가 있다. 대표적인 게 철이다. 됐어? 그래서 얘 가지고 전자석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자기장을 치웠을 때 자화되지 않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불규칙한. 그래서 자성을 잃어버리는 애들을 우리는 상자성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들을 밖에 영구자석을 놓으면 외부의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 자,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요. 자석과 물질 사이에 무조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극 옆에 N극이 S극 옆에 S극이 생긴다는 거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가 됐다가 외부의 자기장을 치우면 얘네들은 무조건 자기장을 없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반자성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물과 구리 같은 애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상자성체고 반자성체고 강자성체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자성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석 만들 때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신용카드 뒤에 그래서 마그네틱 카드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그 마그네틱 카드 자체가 강자성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반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가 마이스너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는요. 이 반자성체를 극저온의 상태로 끌고 가면 반자성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공중에 뜰 수 있게 된다. 그건 온도가 낮아질 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항을 0으로 만드는 이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하고요. 임계 온도에서 저항이 0인 상태를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해. 그래서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들이 이렇게 허공에 뜰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인공태양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 MRI도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너네가 가지고 있는 107페이지요. 107페이지에 214번부터 217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나 볼까요? 여기는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218번부터 223번까지의 내용. 괜찮습니까? 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24번부터 231번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넘어가죠.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었는데 232번부터 236번까지 234, 235 233 233, 4, 5 6번. 자, 요거 네 문제 보고 갈게요. 자, 요거 네 문제 보고 가는데 다 233번 보시면 그림은 아까 우리 이거 했었어요. 여기에서 틀릴만한 언어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자, 233번 보시면 그림은 자성체인 P와 Q라고 하는 하나는 상자성이고 하나는 반자성의 물체가 있어요. 어떤 게 상자성이고 어떤 게 반자성인지를 모른답니다.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솔레로이드의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자, 전류의 방향이 A 방향으로 흐를 때요 라고 합니다. P와 Q의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이제 됐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솔레로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답니다. 그러면 가만 보시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양쪽에 P와 Q라고 하는 하나는 반자성, 하나는 상자성인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구의 힘 방향을 줬는지 아세요? 물체에 의해서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힘을 준 거예요.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이 아니고 물체가 솔레로이드에 주고 있는 힘 방향을 줬는데 그 힘의 방향이 모두 다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된대요. 이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 P라고 하는 물체가요 솔레로이드를 밀어요. 됐냐? 그러면 됐죠? P는 반자성일까 상자성일까? 보니까 반자성, 서로 밀어내는 청력작용 하잖아요. 얘가 바로 반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Q에 있는 물체가요 솔레로이드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긴대요. 인력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상자성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누가 받는 힘을 얘기한 거냐면 솔레로이드가 받는 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물체가 받는 힘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얘는 거꾸로
물체가 솔레로이드에 작용한 힘의 방향을 얘기했다. 이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P라는 물체는 솔레로이드를 미는 청력작용하니까 P는 반자성이고요. Q라는 물체는 솔레로이드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인력작용해. 그래서 얘가 상자성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돼서 이 방향으로 잡아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인력작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얘는 이 방향으로 잡아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요. P는 반자성체이다 맞는 거고요. 니은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와 B일 때가 같니? 라고 했습니다. 자, Q가 자화되는 방향은 지금은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르니까 얘가 N극, S극이라서 이 방향으로 배열됐어요. 근데 전류를 거꾸로 흐르게 하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일 거야. 그러면 얘는요. 여기가 S, 여기가 N 자화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 없어요. 항상 인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얘와 반대극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화된 방향이 같을 수 없습니다. 자, 디귿.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P와 Q가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힘은요. 자, 전류가 이렇게 작용을 해도 그래서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흘러도 극은 이렇게 생깁니다. 솔레로이드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이 생길 텐데 그래도 반자성은 항상 얘를 미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상자성은 언제나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 힘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극이 바뀌어도 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힘 방향은 그대로 플러스 X축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라고 하는 쉽지 않은 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건 물체에 작용하는 힘 방향인데 얘는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힘 방향을 줬기 때문에 좀 새롭게 느껴졌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4번 가죠. 다음은 물체의 자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그림과 같이 강자성체 또는 반자성체 둘 중에 하나래요.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고정시킨 후에 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해서 솔레로이드 양쪽에 수평면을 가만히 두고 자, 가해서 스위치 A 또는 B에 연결하고 PQ의 운동을 봤다. 그러면 우리 이거 배우고 나서 뭐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든 그래서 전류가 여기가 N이 되든 S가 되든 상관없이 그래서 항상 반자성체는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고요. 상자성체나 강자성체는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 방향은 극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힘 방향은 극이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그래서 극을 보지 않아도 힘을 주는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실험 결과 좀 볼래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던 B에 연결하던 그래서 P라는 물체는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면 자, 네, P는 오른쪽으로 끌려간대요. P라는 물체, 자 이번에는 이 물체가 받는 힘 줬어요. P라는 물체는 항상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얘는요 솔레로이드와 가까워지는 인력 방향으로 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강자성체입니다. 그러면 얘는 반자성체여야 되고요. 반자성체면 무조건 솔레로이드부터 밀리는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니까 얘 이 방향으로 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P는 솔레로이드가 있는 오른쪽으로 끌려오는 거고 Q는 그래서 솔레로이드로부터 멀어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밀려가는 거니까 누가 강자성체고 누가 상자성체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 기억에 여전히 극을 바꿔도 오른쪽이어야 된다.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로 찾아보시면 기억 A에 연결했을 때 P의 솔레로이드에 가까우면 무슨 극이 되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A니까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솔레로이드에서 올라가는 방향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감아 보시면 되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A쪽으로 하면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N극이고 오른쪽에 S극이 되니까 자, 강자성 체인 P는요.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이렇게 자화돼요. 되죠? 그래서 P의 솔레로이드 가까우면은 S극으로 자화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Q는 강자성이니 아니요. P가 강자성이고요. 그리고 디귿은요. 전류 방향이 달라져도 힘 방향은 똑같으니까 오른쪽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235번 갈게요. 그린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 B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았더니 A와 B가 자기화되었다. 자, 그림 나와 같이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C를 실에 매단 후에 자, 가의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를 C의 아래 가까이 가져갔더니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C의 무게보다 작아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BC는 강자성, 상자성, 그 다음에 반자성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누군지 찾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꼬맹아, 여기에서 결과를 보시면 뭐냐면 이렇게 물체가 실에 의해서 C가 매달려 있어요. 자, 매달려서 정지 상태면 C의 무게가 예를 들어 20N이라고 쳐. 그러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정확하게 얼마여야 되니? 20이어야 정지야. 됐어? 네. 근데 여기다가 자기장에 있었던 A라는 물질을 갖다 댔더니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물체의 무게보다 작아졌대. 이게 20이 아니고 15N 됐다고 치자. 그래서 이래졌단 얘기야. 그러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장력 말고 하나 더 있죠. 얼마만큼? 5N만큼 밀어 올리는 힘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자석이 밀어내는 청력, 자기력이겠죠. 그러면 얘는 자성을 띠고 있었어야 되고요. 얘는 그것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끄집어내도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은 뭐다? 강자성이다. 근데 얘에 의해서 얘가 자화됐을 때 밀어내는 청력을 받을 수 있다면 얘는 뭐다? 반자성이다. 그래서 그러니 B는 상자성 체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각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강자성 체인 거 맞게 가셔야 되고요. 니은 가에서 B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게 아니고 상자성 체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디귿 나에서 A를 B로 바꾸면 자 꼬맹아 이게 강자성 체가 아니고 상자성 체였으면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빼내는 순간 얘는 다시 중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얘가 자성을 안 띠니까 얘도 자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성인 상태야. 둘 다. 알겠니? 영현아! 둘 다 중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A를 B로 바꾸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C의 무게보다 작다? 아니요. 그냥 무게만큼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됐죠? 요런 얘기. 자, 그 다음에 36번 보죠. 그림과 같이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XY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자, A는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쳤을 때 이 문제 별표 좀 치시면 아까 선생님이 서준이랑 풀었는데 문제 만만치 않고요.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슨 문제인지 한번 읽어봐서 압니다. 자, 뭐냐면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두 개가 있고요. 자, 이 두 개의 도선 A와 B에는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니까 I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요. A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자, 그리고 같은 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에 물체를 두 개를 놓을게요. 하나는 P라고 하는 물체, 하나는 Q라는 물체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A, B는 둘 다
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어? 자성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상자성체다, 하나는 반자성체다. 누가 상자성체고 누가 반자성체인지는 안 가르쳐 줄게. 됐어?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첫 번째 조건은 둘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그리고 A 도선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됐어? 자,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A 도선은요. P한테는 감아 보시면 그래서 A 도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P와 Q한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납득합니까? D분의 KI만큼 그 다음에 얘는 3D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근데 B는 똑같은 세기의 전류 I가 흐르는 건 알겠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몰라?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A와 만약에 같다고 하면 위쪽 방향이면 생각해 볼래요? B 도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Q한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B가 만들 거고요. P한테는 거꾸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건데 이때 세기는 B로부터 P까지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 세기 같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봐. P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되니? 0 되죠. 그러면 자화될 수 있니 없니? 없다는 거죠. 영현아. 자, 그러면 얘가 자기장을 띨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써 있잖아요. P와 Q는 자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됐어? 그러니까 B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이어야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 P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 Q는 거꾸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랬을 때요. 여기는 이제 합성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EKI만큼을 만들 거고요. 됐어? 여기도 해보시면 B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D분의 KI예요. 그러면 얘는 3으로 통분하시면 3D분의 EKI만큼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됐어?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곳에 P와 Q를 놨어요. 됐어?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생각해봐. 만약에 P가 상자성체고 Q가 반자성체라고 치자. 거꾸로일 수도 있어. 됐어? 네. 그 중에서 P는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야. 됐어? 반자성체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돼야 돼.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게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가져요. 그러니까 P와 Q는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거꾸로요. 선생님 여기를 반자성체라고 치고 여기를 상자성체라고 치면 그래도 그래요.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인데 반자성체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돼. 됐지? 여기 나오는 방향이야? 상자성체야? 얘도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 그러면 결국 또 같아져. 됐어? 네. 한 놈은 반자성체고 한 놈은 상자성체면 각각의 영역에서 띠는 자기장 방향이 똑같게 생겨요. 자기장 방향이 똑같이 생겨요. 됐어? 이런 신기한 문제예요. 문제 잘 만들었죠? 신기한 문제입니다. 서연아! 줄만하대? 자, 그럼 그 중에서요. 기억 보세요. B에는 Y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 절대 안 돼요.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자, 니은 A와 B 사이 자기장이 0인 지점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A와 B 사이에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 외우라 했죠? 같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생겨. 됐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면 외부의 자기장 세기가 0인 지점이 생길 거예요. 됐어? 그러니 A와 B 사이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P와 Q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네,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길 권해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본 문제 중에서요. 여러분들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23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7, 38. 37번이요. 그렇죠. 37번이죠. 자, 예문 별표.
자, 얘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딱 한 끗 차이입니다. 그게 문제의 난이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우리는 그동안 어땠냐면 상자성체도 반자성체도 강자성체도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에 넣었다가 빼야 좌우돼. 그러니까 여기에 강자성체가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좌화되어 있지 않다가 자기장 방향에 들어가면 좌화돼.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얘는 좌화되어 있는 강자성체를 처음에 갖다 댄 거예요. 강자성체인데 얘는 극을 먼저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상태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37번 하나는 강자성체고 하나는 상자성체인 두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를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울 위에 얘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금을 가리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울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 상자성체는요. 먼저 극을 띌 수는 없겠죠. 중성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얘네들의 무게가 100N이면 처음에 100N을 가리켜 뭐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둘 다 100N을 가리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위에 솔레로이드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래서 A에다가 연결을 한대요. 그럼 플러스 따라가시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감아 보시면 여기가 N, 여기가 S극이야. 맞아. A로 감으시면 플러스가 어딘지 보시고 따라가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감아 보시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요. 얘도 자석이니까. 얘가 자석을 작용하면 인력과 촉력이 생기겠죠. 아직 방향은 잘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반대극으로 되어 있으면 인력이니까 당기겠죠. 같은 극으로 이렇게 좌화되어 있었으면 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A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갑자기 체중계의 눈금이 물체의 무게보다 더 나가게 됐대. 오, 이렇게 더 눌려. 그러면 이 물체는 지구의 중력 말고요. 또 하나 누르는 힘이 생겨야죠. 그게 바로 자기력입니다. 그러면 솔레로이드가 얘를 밀면 얘도 솔레로이드를 밀겠죠. 그래서 그러니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어 있었어야 되니까 아, 맨 처음에 여기가 S, N으로 이렇게 좌화되어 있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척력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강자성체는 이미 전기를 자기장을 띄고 있었어야만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P가 강자성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N극으로 여기가 S극으로 바뀌어요. 얘는 그대로 돼.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요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길 거니까 물체의 무게보다 체중계의 눈금이 가벼워지겠죠.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해.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던 상관없이요. 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N극, S극이 되면 그제서야 자기력을 띱니다. 그래서 네,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여기가 N, 여기가 S. 그래서 아래쪽으로 중력이 100만큼 작용해도요. 자기력이 항상 위쪽 방향으로 20 생긴다고 쳐봐. 그러면 체중계를 누르는 눈금은 80밖에 안 돼. 그래서 무게보다 가벼워져. 전류를 거꾸로 흐르게 하면 여기가 S, 여기가 N이 돼요. 그 순간 상자성체의 극도 바뀝니다. 여기가 S, 여기가 N. 그래서 전류를 바꾸게 흘러도 항상 자기력은 당기는 인력밖에 안 생겨. 상자성은. 그래서 항상 눈금은 무게보다 작아져. 알겠어? 이런 느낌. 그래서 기억 P는요 강자성체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니은 기억은 W0보다 작다라고 표현되는 게 맞고요. 디귿 Q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좌화되어 있는 방향이 같니? 라고 해요. 자, 얘를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가 NS, 거꾸로 흐르면 여기 SN, 좌화된 방향은 같을 수 없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몇몇 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자성체 물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쉽게 맞추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현아 졸려면 일어서서 해. 일어나서 해도 좋은데 자,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요. 자, 전기 파트의 마지막 전자기 유도고요. 얘는 여러분들 중3 2학기 시험 범위이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든 물리에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4년 내내 배울 부분입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력이라는 것과 전자기 유도 이 두 부분이 전기 파트에서 부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잘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수능에서 어떻게 바라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자기장을 변화시킬 때만, 그래서 자기장이 변해야만 유도 전류가 흘러.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체통 속에다가 꼬매나 자석을 가만히 놔두면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절대 안 흘러. 왜? 자기장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석을 뭐 해야 돼? 넣었다 뺐다 해야 돼.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른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나는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유도 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요, 얘가 들어오는 거 싫어서 무슨 극을 만들려고? N극 만들려고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N극을 만들려면 엄지손가락 위로,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됐어? 자, 그러면 N극을 뺄 때는요, 못 나가게 하려고 무슨 극 만들어야 돼? S극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N극이야. 그래서 엄지손가락 거꾸로 내려야 돼. 그러면 유도 전류 이렇게 흘러. 그래서 이때 흐르는 유도 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유도 전압을 만들어. 얼마나 센 유도 전압을 만드냐면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코일 감은 개수에 비례해. 그러니까 2번 감은 것보다 4번 감으면 전압은 2배 세게 생겨 라고 하는 감은 개수에 비례하고요. 시간당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뭐요? 자기장의 세기 또는 면적 변화에 비례하는 만큼의 유도 전압 생겨. 그래서 이 얘기야. 이 공식을 만든 사람은 누구게? 패러데이.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도 전압이 어떨 때 더 세게 생기는지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석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넣었다 뺐다 해야 유도 전류가 더 세게 생길 수 있는데 시연아 오늘 왜 이렇게 졸린 거야? 그러면 살짝 더 고개를 드셔야 잠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현 너 때문에 누나 전염병 걸렸잖아 이 새끼야. 자,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는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몇 번 갈게요. 120페이지 오세요. 120페이지에 239번부터 244번까지 중에서 질문해 보실래요? 242번이요. 244번이요. 그래서 42번, 44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볼게요.
자, 42번 보시면 그림 가는 무선 충전기요. 자, 꼬맹아, 무선 충전기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근거리 통신이 다 전자기 유도 이용한 거예요. 자, 무선 충전기에서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에 전류가 유도돼서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나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이. 그래서 꼬맹아, 자기선속은 BA를 자기선속으로 바꿔도 똑같은 거야. 그치? BA가 자기선속이야. 자, 자기선속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요. 원형 도선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압은 자기선속이 변해도 돼. 같은 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 볼게요. 늘어나, 일정해, 줄어들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t0, 여기가 3t0, 그 다음에 여기가 8t0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가 자석의 세기, 자기선속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첫 번째 편의상 여기를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돼요. 자, 도체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1번 구간에서는 자기장이 점점 세진대. 그럼 우리는 쉽게 N극이 점점 다가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도체통 속에 자기장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N극이 다가오면 그거 실어서 여기 N극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이게 1번 구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자기장이 점점 세지니까 자석이 다가오는 형태로 생각해 보면 돼. 그 다음에 2번 구간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자석의 세기 변화가 없어. 그럼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얘는 전류 자체가 안 흘러. 유도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무조건 자기장이 변해야 되는데 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전류가 안 흐르는 구간이야. 자, 세 번째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거꾸로 줄어들어. 그러면 나는 N극을 아까 넣었으니까 요번에는 N극을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극을 빼면 나가는 거 싫어서 여기 S극, N극 만들려고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방향은 이때와 이때가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느 쪽에서 더 센 전류를 흘러? 라고 하는 거죠. 변화량이 클수록요. 그래서 얘는 2t0 동안 파이만큼이 변했어. 근데 얘는 얼마? 5t0 동안 파이만큼 변했어. 되겠니? 그럼 변화량이 큰 건 몇 번입니까? 1번.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변화량이야. 기울기가 큰 게 변화량이 큰 겁니다. 그럼 유도전류 세게 흐릅니다. 그래서 유도전류는 1번이 훨씬 더 세게 흘러요. 얘는 2t 동안 파이가 바뀐 거고요. 얘는 5t 동안 파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과 반비례 하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얘가 5I면 얘는 2I 정도의 전류의 세기가 흐른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 졸려면 일어서라 그랬어. 자, 그러면 갈게요. 기억.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네, 유도 전류의 세기는 0부터 2t까지 기울기 똑같죠. 그래서 기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이기 때문에 0부터 2t까지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되겠지? 자,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t0일 때와 5t0일 때보다 크니 네, t0인 1번 구간이 5t0인 3번 구간보다 더 센 전류가 흐릅니다. 니은은 맞네요. 니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6t0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 보여드렸어요. 같은 방향 아닙니다. 되겠죠? 이런 문제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44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전기밥솥에서 수증기의 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쿡쿡 전기밥솥 밥 다 하면 막 치익 하면서 옮기죠.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밸브. 자, 스위치 S가 열리면 금속 봉 P가 관을 막고 자, S가 닫히면 솔레로이드로부터 P가 위쪽으로 힘 F를 받아 관이 열리게 하는 뭐 그런 구조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증기가 밖으로 휙 하고 나간답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군요. 근데 자, S가 닫았을 때 네, 스위치를 닫았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을 찾아보세요. 네, 스위치군요. 자, 스위치가 닫아지려면 또맹아 솔레로이드에 의해서 P가 잡아당겨지는 뭘 받아야 돼? 입력 받아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P는 적어도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여야 되겠죠. 반자성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F는 자기력에 의한 힘입니다. 맞고요. 니은 솔레로이드 내부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위치 닫아보세요. 자,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가면 거기에서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감으시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러니까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라는 얘기예요. 자, 디귿. P에 작용하는 중력과 F는 작용 반작용입니까? 말도 안 되죠. 중력은 물체와 지구가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네, 솔레로이드와 물체가 작용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력과 작용 반작용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넘겨. 자, 45번부터 51번까지요. 46번이요. 또요. 45번, 48번 45, 47번이요. 45, 47, 45, 47, 그렇지. 47, 48, 45, 47, 48이야. 46도요. 네. 자, 그러면 45부터 48까지요. 해보죠. 그림은 XY 표면에서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 영역에서 정사각형 고리 모양 ABC. 와, 오늘 이거 모든 애들이 다 질문하는 거구나. 나 뭔지 알았어. 자,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 아래쪽으로 뭐하니? 길게 연장. 그래서 자기장이 있어. 그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서 코일이라고 한 금속 도선을요. 그래서 금속 도선을 대가리만 잘라서 이제 사각 도선으로 만들 거야. 이 도선이 움직이면서 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 찾아봐. 그러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일단 도선의 자기장이 바뀌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자, 그럼 꾸며서 봐봐. A라는 도선은 이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있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자기장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다 들어가.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이 도선 속에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세질 거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게 맞아.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요. B라는 도선은 그냥 아래로 내릴 거예요. 자기장에 있는 공간에서 아래로 내리면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죠. 변화가 없죠. 얘 유도 전류 안 흘러요. 되겠어? 그 다음에 C라는 아이는요. 반만 걸쳐놓고요. 얘를 그대로 위로 올리면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이 같아요. 자기장의 면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도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A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그렇죠? A에만 자기장 영역이 변해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B하고 C에는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46번 볼게요. 그림은 자석이 솔레로이드 위에서 점 AB를 지나는 직선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자석이 A를 지날 때 솔레로이드에 연결된 저항에는 기역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대. 자, 복잡하게 그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으니까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저항의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야.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가게 감으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됐다는 얘기야.
됐어? 네. 여기에 N극이 왜 생겼어? 여기에 있는 물체가 얘한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 됐어? 그럼 꼬맹아 다가오는 거 좋아 싫어? 싫어. 됐어? 얘가 다가오는 게 싫어. 얘가 이렇게 오는 게 싫어. 그래서 얘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었겠니? N극. 여기가 무슨 극이겠니? S극. 이런 느낌이죠. 응? 자기장을 이렇게 되면 자기장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맞아요? 여기 자기장 모습이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무슨 극? 여기를 N극, 여기를 S극.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야 자기장이 가로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X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S극이 만들어진 부분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X는 S극이고요. 자, 니은. 자석이 A를 지날 때 자석과 솔레로이드 사이에는 청력이 생겨야죠. 인력 안 됩니다. 디귿. 자석이 B를 지나면 그러면 자석이 여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못 지나가게 당겨야 되잖아요. 당길 거면 얘 못 지나가게 여기 무슨 극 생겨야 됩니까? N극 생겨야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면 S극이 가려고 그러잖아. 못 가려고 다시 N극 생겨야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안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이 B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기억 방향 유지, 안 바뀌어. 그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정해 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틀리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4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노선이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영역 1, 2를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 점 PQR은 영역의 경계에 있고 도선의 중심이 PQ를 지날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모두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자, 꼬매나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영역이 둘로 있어요.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선에도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려면 이렇게 돼야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얘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니까 말이에요. 됐어?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는 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한 거야. 되겠어?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올 때도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대요. 그럼 꼬맹아, 얘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됐어? 자기장이 줍니다. 됐어? 나올 때는 자기장이 없어지는 거잖아? 됐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없어질까요? 그 없어지는 거 싫어서 스스로 됐어? 그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늘려고. 되겠니? 네. 여기에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리는 거 맞죠? 아니잖아. 아래 방향은 안 가르쳐줬잖아. Q의 방향만 가르쳐준 거잖아. PQ. 그래서 P에서 반시계 방향, Q에서 반시계 방향, R에서의 방향은 몰라잖아. 정신 안 차려? 그렇지. 자, Q에서도 꼬맹아 됐어. 요렇게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흘러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요거요. 한 번만 선생님이 고3이다 생각하고 설명해 줘 볼 테니까 알아듣는지 보세요. 자, 이거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생각하면 힘듭니다. 자, 여기에서 건너가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맞아? 됐어?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인데 여기를 건너갈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세져야 돼. 됐어? 그거 싫어서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삐었다고 치자.
근데 여기를 건너가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늘어나야 돼. 그래야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세지려면 여기는 얘보다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더 세요. 됐어.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B였는데 여기로 건너가면 마이너스 2B로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세죠? 그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들어가는 방향은 맞는데 얘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면 그러면 어떠냐면 처음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마이너스 P였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B가 돼? 그럼 변화량은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뭡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0.5B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면 그거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 흐르게 해야 돼요. 알겠어? 그럼 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러니까 A보다 첫 번째 구간보다 두 번째 구간이 돼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세야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를 마이너스 B라고 하면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B보다 더 센 마이너스 2B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R은요. 마이너스 2B였다가 이게 점유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B였다가 0으로 줄어요. 그러면 자기장은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치 플러스 2B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요.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이해돼? 하겠어? 이런 느낌.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1번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아니요. 2가 더 커야 돼요. 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중심이 P를 지날 때가 R을 지날 때보다 셉니까? 라고 합니다. 네. 자, P를 지날 때 변화는 얼마입니까? 0에서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죠. 근데 여기에서 2B0에서 0으로 올 때는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2B0. 그러니까 B0보다 2B0 이쪽이 더 세기 때문에 아래에서 전류가 더 세게 흘러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8번의 별표. 47번, 48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요.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계열. 자, 그림은 빗면 위에 P점에 가만히 놓은 자석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서 수평인 직선 레일을 레일에 고정되어 있는 솔레로이드의 중심축을 지나갈 겁니다. ABC는 직선 레일이라고 치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별도의 마찰은 없다고 치자. 직선 레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칠게요. 됐어? 자, 그래서 가장 윗부분을 P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A라고 할 거고 여기를 B라고 할 거고 여기를 C라고 해서 자석이 굴러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자석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N극, S극 자석이 이렇게 가요. 자, 마찰이 없다고 치면 꼬맹아 여기에 있었던 자석이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도 마찰이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맞아요. 이때 마찰과 똑같은 데서 힘이 생깁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은 뭐가 생깁니까? 자기력.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겨버려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밀어야 되니까 여기에 N극, S극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들어올 때는. 그리고 얘가 빠져나간다고 쳐봐요. 그래도 여기 N, 여기 S겠죠. 그러면 빠져나갈 때는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됐어? 당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방향이 뭐가 됩니까? N이 되고 S가 되겠죠. 나갈 때는.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N극이 되게 하려면 전류는 거꾸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못 나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됐어? 자, 이게 들어올 때, 이게 나갈 때 모습을 그린 거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석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운동하니까 자기력을 왼쪽으로 당겨요. 들어갈 때도 자기력 왼쪽, 나올 때도 자기력은 왼쪽. 이때 물체,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계속 왼쪽으로 같은 방향이었어요. 되겠어? 자, 그럼 갈게요. 기억. 자, 자석 A는요, 스몰 A에서 B까지 등속도 운동하니 라고 하는데 솔레로이드 가까이에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자기력이 세지죠. 그러니까 등속으로 운동할 수는 없어요. 자기력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속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되겠어? 네. 자, 니은 솔레로이드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B에 있을 때와 C에 있을 때가 어떻습니까? B에 있을 때도 자기력 왼쪽으로, C에 있을 때도 자기력 왼쪽으로. 그래서 자기력 방향은 같네요. 지금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요, A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 유도 전류 방향은 반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유도 전류 방향은 반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되겠어? 넘겨. 자, 끝나간다. 못 차려. 자, 52번부터 55번까지. 55번. 자, 55번 문제 하나 볼게요. 자, 55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연지 방향으로 쏘아 올린 자석이 고정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최고점까지 올라간 후 낙하한다. 연지 운동한대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자, A, B는 코일과 최고점 중간에 동일한 위치. 네. 자, A, B는 코일과 최고점의 중간이 같은 높이. 그래서 올라갈 때 지나는 순간을 A, 내려올 때 지나는 순간을 B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자, 갈게요. 자, 기억. 코일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요, A와 B에서가 서로 반대이니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요. 자, 자석이 A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못 올라가게 당겨야죠. 그래서 네. 그리고 B에서는 자석이 내려와요. 그럼 못 내려오게 하려고 밀어야죠. 그래서 A점을 지날 때와 B점을 지날 때 힘의 방향은 정반대로 작용해야 됩니다. 알겠냐? 와, 이것들이 오늘 단체로 약을 먹었나? 왜 이러지? 그래서 네,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을까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얘가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야?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럼 못 가게 당겨야 되니까 여기가 N극, S극이에요. 자, 올라가는 순간에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따라 그려보시면 저항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게 A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올 때는 못 내려오게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S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N극이겠죠? 그러면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되겠어? 자, 지금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작니? 보면 작다가 맞대요. 왜 맞을까요? 작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작지 않대요. 그럼 같은 거야, 큰 거야? 같은 거예요. 같은
같은 거야, 큰 거야? 같지가 않아요. A에 더 센 전류가 흐릅니다. 왜죠? 꼬맹아, 공기 저항이 없으면 공을 던졌다가 내려올 때요. 이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10이면 내려올 때 속력이 얼마니? 10. 됐어. 네, 속력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오면 15, 여기도 15. 됐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여기를 지나가는 속도 변화가 똑같으면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럼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요? 알겠어요? 네, 그럼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를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왜요? 얘는 공기 저항에 해당되는 뭘 만든 거야? 자기력. 자기력이라고 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 됐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얘가 가지고 있었던 올라가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는데요. 됐어? 자,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무슨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전기 에너지. 됐어.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에 오마 전구에 불 켜잖아요. 비대에너지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자,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80대요. 됐어? 여기 60대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얼마 되는 거냐면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점점 줄어서 여기 얼마 돼요? 40. 됐어? 여기는 30. 여기는 2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20 된 거네. 역학적 에너지가 80이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가요. 같은 높이에요. 자, 60만큼이면 운동 에너지가 60만큼 생겨야 돼. 근데 돌아서 내려오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가 10으로 바뀌었어. 아니 40으로 바뀌었어. 속력도 줄어들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의 속력은 여기가 10이었다면 얘는 5밖에 안 돼. 여기는 6이야. 그러면 올라갈 때 속력보다 내려올 때 속력 차이가 적어. 자기장의 변화가 적어. 되겠어?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요. 속력 차이가 달라. 여기는 속력 차이가 5만큼 나. 여기는 속력 차이가 1밖에 안 나.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올라갈 때 생기는 유도 전류가 내려올 때 생기는 유도 전류보다 더 커요.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올라갈 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는데 내려올 때는 속력이 느려져가지고요. 천천히 지나가요. 그래서 변화량이 적어요. 알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올라갈 때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마지막 시연아 정신 안 차릴래? 자 마지막 126페이지요. 56번부터 59번까지 질문. 57번이요. 자 57번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57, 58이요. 자 보시면요. 그림 가나는 동일한 자석이 솔레로이드 AB의 중심축을 따라서 A,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을 지나갑니다. 그럼 꼬매나 A 앞에 있는 자석도 밀리는 방향으로 힘. 됐어? 이 자기력 생겨. 그리고 B 앞에 있는 물체 자석도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죠? 되겠습니까? 네,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아. 자, 그러면 떨어져 있는 지점을 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가문수는 B가 A보다 크고 감긴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가문수가 많으니까 B 쪽에 훨씬 더 센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다는 건 센 자기력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A 앞을 지나가는 자석은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못 다가오게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이 힘이 10N이라고 치자.
근데 B라고 하는 도선에는요. 그래서 코일 가무 개수가 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이렇게 올 때 자기력은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 맞지만 코일 가무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힘은 20N이라고 할게요.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네, 주는 힘의 세기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유도 기전력인 유도 전압의 크기는 B에서가 A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가무수가 많으니까. 맞아? 자,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일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 N, 이거 S. 이거 N, 이거 S야. 자, 얘 다가오려고 해. 못 다가오게 여기 N, S. 그래서 자, 얘 다가와. 똑같이 못 다가오게 해야 되니까 여기 N, S. 그러면 얘네들의 유도 자기장 방향 똑같으니까 유도 전류 방향도 같아. 알겠어? 이런 얘기야. 지금 가나의 저항에는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요. 얘 같은 방향으로 N극 생겼으니까 이렇게 감겠죠? 얘 이렇게 감겠죠? 됐죠? 그러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저항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요. A는. 근데 B는 감은 방향을 반대로 하겠대요. 됐죠? 감은 방향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이렇게 감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저항에서는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감은 방향이 반대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NS가 걸려있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맞는 답은 1번만.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 정신 차려. 자, 그림과 같이 솔레로이드와 금속 고리를 고정한 후에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켰더니 금속 고리의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갑자기 여기에 전류를 확 흐르게 했어. 또는 전류를 점점 세게 흐르게 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만큼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알아? 근데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하면 자기장은 더 세지는 거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장이 10이었는데 전류를 점점 세게 흐르게 하면 자기장이 10이었다, 20이었다, 30이었다, 40이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 자기장이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이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이 고리에 순간 유도 전류가 확 흘러. 맞아? 네. 자기장의 변화가 싫으니까요. 그거 싫어서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흐르게 감아. 이게 전류 방향이래. 그러면 그 방향으로 흐르게 감는다는 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생겼다는 거야. 됐어? 자,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데 그거 싫어서 자기장이 세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S극을 만들었대.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일까? 여기가 무슨 극일까? 세진다는 얘기는 자석이 다가온다는 거야. 여기서 어떤 자석이 다가와야 되니? S극이 다가와야 못 다가오게 하려고 S극 만들겠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됐어? 네. 그럼 꼬맹아, 여기 N극이 되게 감아보시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이 방향. 됐어? 그러면 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NS를 설정하세요.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하세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억이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극입니다. 되겠냐? 이렇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선속은 증가하고 있는 거 맞고요. 니은, 기억이 마이너스 단자여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금속고리와 솔레로이드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아니고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기고 있네요. 됐습니까? 세지니까 세지는 거 싫어서. 됐죠?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나오고 수능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책을 잠깐 덮으시면 너무 졸려. 오늘 너무 졸려하는데요? 오늘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하시면 손 나가는 게 좀 곤란한데요. 자, 2장을 드리겠습니다. 18문제. 어려워요. 자, 일단은 어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뒤에 다 주세요. 옆에 뒤에 다 주십시오. 옆에 뒤에. 옆에 뒤에. 15분 후에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2장 다 못 풀면 틀린 거. 저기 뭐야? 응? 자석의 세기. 전자기 유도에서 8번은 풀지 마세요. 반도체를 아직 안 배워서. 옛날 책하고 순서가 달라서 옛날은 반도체가 먼저 나오고 전자기 유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커볼로 반도체가 맨 뒤에 있어서 못 풉니다.
7번이요? 선생님도 네. 7번 그림 왼쪽이 왜요? 그림이 안 보여요? 네 어디 그림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네. A 쪽에 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A 쪽이 튀어나 앞에 있는 네. A 쪽이 앞에 있는 거예요. 몇분 남았어? 3분이요. 네? 시간 더 주시면 안 됐어요. 진짜 안 될 것 같아.
드릴게요. 5분 더 줘요. 신기한 게 신식으면 되면 줄. 서칭해 주는데 신식이 없지. 신기하지. 좀 맞으면 좀 정상으로 돌아올까? 과거반은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무슨 말이야? 오늘 수업 10시. 오늘 수업이 아니라 그럼 언제 중반인가요? 11월 23일 그때가 2차 시험 보는 날이니까. 그때 중간. 과구반 애들은 다음 주부터 심야. 다음 주도 뭐 하나? 심야. 아이고 12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올림이 2주 남아서 심야. 자, 시간 모자란 사람 감사합니다.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력부터 다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 준비됐어? 1번 전류 전선되는 도선 전선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네. 자, 2번 전류 전류 전류의 방향. 3번은 그럼 뭐라고 할 건데?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럼 답을 너네가 불러. 4번은 뭔데? 전류의 세기. 어이구 그래. 전류의 세기. 5번은 거리. 거리. 이제부터 됐지? 6번의 디귿. 7번 기억. 8번은 5대 3대 7. 9번의 1. 10번의 4.
너네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말귀 못 알아들어서 엄청 힘들었다? 너네 처음에 만나고 나서 되게 가슴이 먹먹했다? 이 새끼들 어떡하지? 지금은 되게 잘해. 다행이야. 자, 마진 개수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자기 유도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BS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죠. BA라고 해도 되고 BS. 그래서 그런 얘기야. Q는 BA 또는 BS. 선생님은 BA라고 쓰고 있고요. 여기선 BS라고 표현하네요. 자, 두 번째 전자기 유도. 3번 유도 연료. 4번 밀어내는. 5번 전기. 6번이요. 가로 순서대로 볼게요. 가장 윗줄 가로는요. 7번의 위, 8번 청력, 9번은 BGA. 됐어요? 이렇게 볼게요. 10번은 아래 방향, 11번 인력, 12번 BG, 아니 AB, AGB. 네. 13번 아래, 14번 청력, 15번은 AB, AB, A에서 B. AGB 16번은 위 17번 인력 18번은 BGA G가 검유계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는 전류계 썼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전류 측정하는 거고 고등부에 올라가면 교류전류 측정해야 되니까 전류계가 아니고 검유계로 전류에 쓰기를 해요. 그 검유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G입니다. 자, 7번에 1, 8번을 하지 말라고 했네요. 자, 두 개를 합하면 200. 몇 문제야? 18문. 몇 점이 더 쓰레기다. 아니, 거기 100점으로 하지 말고 그냥 총 개수로 하자. 자, 7문제인데 6번이 가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네 줄로 갈까요? 점수. 네, 7, 8, 9를 묶어서 하나 10, 11, 12를 묶어서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가죠. 세로로 가요? 네, 세로로. 왜요? 왜 갑자기 또 세로예요? 세로 보면. 세로 본능이야? 가로로 가면 다 틀려? 맞네. 자, 가로로 세보세요. 각각 하나씩 셀까요? 하나씩 쓰는 건 없어요. 각각 하나씩 세는 게 낫겠어요? 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 문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12문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18문제예요. 전자기 18. 자기장은 10문제. 그래서 그럼 28문제입니다. 28문제 중에 맞은 개수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야 제가 해드릴 수 있죠. 야, 어머님들한테 맨날 맞는 개수 보내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한 상담을 좀 하고 있니 집에서? 네. 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맨날 혼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28문제 중에서 서준아 몇 개? 자기장은 9개 맞았고요. 합쳐 26문제예요. 26 합쳐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세훈 24요. 냉 지우 21이요. 냉 시연 25. 연재 26이요. 헤이 26이요. 시은 24. 영현. 자, 첫 번째 자기장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질문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1번이요. 몇 번? 10번이요? 1번이요. 아이 뭐 똑바로 얘기해. 9번이요. 9번 또 8번. 8, 9, 10 똑같은 얘기예요. 8번, 9번, 10번 지금 여러분들 다 자기장의 세기
물어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 먼저 설정하시는데요. 첫 번째 7번 문제 오른쪽 방향으로 5A. 그랬을 때 여기 A, B, C요. 자, 이 얘기를 똑같이 여러분들 8번에서도 하셔야 되고 9번에서도 하셔야 되고 10번에서도 하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가도선에서요. 여러분들 먼저 가도선에서 A, B, C의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센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지 하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A도선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가도선보다 밑에 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가도선보다 위쪽이 나오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A는 나오는 방향으로 B, C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방향 설정하시라고요.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각각이 2라 그랬으니까 이거 2거든요. A 가도선으로부터 A까지는요. 거리 환산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보여드릴 거니까 2의 R제곱 R분의 KI죠. R분의 KI 되겠어? 이렇게요. 됐어? 네. 그 다음에 B도요. R분의 KI C는요. 보이세요? 얼마입니까? 6분의 KI 됐어? 이런 식으로요. 자, 나 똑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도선 얘를 나라고 할게요. 전류 이 방향으로 10A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C만 들어가는 방향, 나머지 나오는 방향 이거 설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나로부터 A까지는 6만큼 떨어져 있어 KI. 그래서 B요 2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요 2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방향이 같을 때는 더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반대일 땐 빼야 됩니다. 방향이 같을 때 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비율이 5대 3대7. 자, 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I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원형 도선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대요. 됐죠? 그러면 이 원형 도선은 중심에서 여러분들 감아 보시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반지름이 R이고요. K-I만큼 자기장을 만들어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원형 도선에서 상수값은 달라서 K-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원형 도선을 따라 전류가 I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때 중심 P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라고 한다. 이 자기장의 세기를 B제로로 하겠대요. 이런 얘기예요. 자, 원형 도선의 중심 P로부터 거리가 2R만큼 떨어진 곳에 전류가 5I가 흐르는 이 중심으로부터 2R 반지름의 2배만큼 떨어진 곳에 5I의 전류가 흐른대요. 자, 이때 흐르는 도선을 놓았을 때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직선. 그렇죠? 얼마만큼? 2R분의 5K만큼 만들어. 그러면 이 세기의 몇 배냐? 이거 할 건데 K 상수가 달라. 바꿀 수가 없어. 됐어?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있게끔 거기 전제 조건 하나 줬어. 단 전류가 I 직선 도선에서 R만큼 떨어지면 전류가 I만큼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다고 쳐. 그래놓고 R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지점에서 이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B제로야. 3분의 B제로의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거리 R분의 KI겠지. 됐어. 그러니까 꼬맹아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면 R분의 KI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 3분의 B제로로 바꾸면 얘는 6분의 5B제로로 바뀌겠네요. 맞아? 이거를 그대로 치환하시면 됐죠? 아니잖아. 맞잖아? 네. 6분의 5B제로가 돼요. 됐냐?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6분의 5B제로의 자기장을 만들어. 자, 그랬을 때 이 둘이 만드는 합성 자기장은요. 직선 도선은 요만큼. 원형 도선은
이만큼. 근데 원형 도선은 나오는 방향, 직선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 그럼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합성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6분의 1 B0만큼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 그림과 같이 수직한 방향으로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두 직선 도선이 있을 때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공간은 어디야? 자, 선생님은 가로에 있는 도선을 가, 세로로 되어 있는 도선을 나라고 할게요. 자, 여기 구역을 A, B, C, D라고 했네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가도선과 나도선이 적어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어야겠다. 됐습니까? 네. 가도선, 나도선이 A, B, C, D에서 방향자. 자, 가로선만 있다고 치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위쪽은 나오는 방향. 위쪽은 나오는 방향,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됐습니까? 자, 이제 세로도선 나만 있다고 칠게요. 나도선이 있으면 나도선의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일 수 있는 지점은 꼬맹아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인 BC 지점이래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문제의 의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요. 앞에 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괜찮습니까? 넘기죠. 자, 7번. 이 문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시연 이제 안 뺐냐? 괜찮습니까? 네. 7번 필요한 사람. 네, 우리 시연이 이제 눈 떠가지고 이제 필요합니다. 한 번만 하고. 에휴, 너네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나 조금 있다가 반뚜껑 닫아. 죽는다고. 선생님이 열나 나이 많거든요. 너네 몇 살이야? 18? 16. 15살 아니에요? 16도 아닌데? 뭐야? 윤석열 나이로 윤석열 나이? 14살 윤석열 나이는 뭐고 윤석열 아닌 나이는 뭐야? 윤석열 나이가 뭐야? 만나이 근데 왜 그게 윤석열 나이야? 만나이 바꿨으니까 아, 만 나이로 바꿔서 윤석열이? 네. 업적이네. 오 반갑습니다. 업적이네요. 네. 그러면 만 나이로 너네 15이야? 14시 만 나이로 또 14이야? 생일 안 지났어. 아, 그건 되게 복잡한 나이구나. 그냥 생일 지났다 안 지났다. 그럼 한국 나이로는 16이야? 네. 그래, 그러면 16을 가자. 네, 윤석열 전 나이로 가자. 16. 16 곱하기 한 3.5 해야 된다. 2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53인가 됐어. 그러면 한 3.5 하면 되네? 근데 3은 아닌 것 같다. 저희 학원에 그 수학생 중에 60대 넘으신 분 있어요. 몰라요. 선생님들 나이를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라서. 60대인 수학 선생님이 계세요? 자꾸 아니 얼굴은 약간 40대 같으신데 자꾸 60대라고. 블러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죠. 자, 그래도 얼굴이 40대면 40대로 생각하면 되지. 굳이 60대로 생각할 이유가 뭐 있니? 자, 7번 문제. 이것만 빨리 풀고 잠깐 쉬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됐죠? 네, 이렇게 감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N이라고 하는 N극이 다가오고 있으면 다가오는 거 싫어서 여기 N극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N극 만들려면 전류가 위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항에서는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다가올 때는. 그 다음에 멀어질 때요. 멀어질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럼 못 가게 당겨야 되니까 여기 N극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럴게요.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 A, 저항 B. 요거 맞아요. 자, 니은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그랬는데 꼬맹아 지금 여기 평지를 달릴 때도요 전자기 유도에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거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을 받으니까 점점 속력이 뭐 해줄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P에서보다 Q에서 속력은 느려집니다. 갈수록 느려지죠. 그러니까 P가 느린 게 아니고 Q가 느려져야 됩니다.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요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여기가 N극이 되니까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솔레노이드 내부라고 그랬죠? 내부는 이렇게 가야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 P에서 Q를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디귿 틀렸대요. 네. 자, 10분만 끌었다가 하죠. 시험 많이 먹어. 참게.
교재 뭐예요? 근데 우리 교재보다 좋은데? 사책에서 쓰지 않는 거. 오늘 1등이래요. 엄청 열심히 해요. 수업 시간에 당구할 때 맨날 졸아서 나한테 혼나는데 요즘에 안 좋아요. 네, 과학을 좋아하고 또 잘해가지고. 3월달부터 수학 다 좋아요. 세훈, 이게 네가 돌 졸면 안 돼. 우리 시험이 눈 떴어 겨우. 야, 그래도 내가 수업 시간에 별로 졸렵지 않게 수업을 하는데 이 썩을놈의 새끼들이 그냥 쳐 맞으려고. 아니 그게 어제 학원 갔다가 어제 야동 봤냐 새끼야? 아니요. 와 이게 진짜 씨 동생 야동 사이트 말려도 동생 한참 큰일 나이죠. 아니요. 자 보시면요 선생님하고요. 자 오늘부터 파동해서 요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파동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얘기들은 알고 가셔야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3월달부터 모의고사 보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달부터 모의고사 성적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대학을 쓸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3월달부터 정신 차리고 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매달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 아니면 모의고사 매달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1년이 금방 갑니다. 시험 한 6번 이 정도 보고 나면 됐어. 6번 정도 보면 1년이 그냥 지나가요. 자 보시면 선생님하고 파동 파트에서 이제 이세 굴절 여기부터 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파동을 몇 학년 때 배우냐? 중1. 중1. 그러면 중1 때 배웠던 파동이 얼마만큼 머릿속에 있습니까를 내가 묻는 거죠. 아까웠어요. 회사 있어.
중1 때 이 파동 파트 시험을 봤어요? 네. 그러면은 시험을 봤으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아니요, 잠깐만. 파동이 뭔지 알죠? 네. 자, 필요한 거 예쁘게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안